안녕하십니까,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3과목은 바로 인베디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인베디드 하드웨어나 이제 펌웨어가 나왔는데, 일단 플랫폼이 무엇이냐를 보면 딱 보면 이제 뭐 운영체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계라던가 이런 쪽에 사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 어떤 프로세스 관리라던가 아니면 CPU의 스케줄링,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병행성 처리, 여러분들 세마포나 어떤 뮤텍스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방법들, 그 다음에 장치 관리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널 프로그램에서 어떤 리눅스 된 개요라든가 어떤 커널 서비스, 메모리 관리, 뭐 디바이스 관리,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뭐 네트워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네트워크와 플러그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세스, 파일 처리, 메모리, 그 다음에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I/O 인터페이스 및 우리가 멀티플렉싱, 스레드, 시그널, 뭐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램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일단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첫 번째 문제 41번 문제를 보면 다 보시면 네트워크죠. 그래서 우리가 DHCP,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이 IP 주소를 우리가 이렇게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DH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키면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IP 주소라든가 넷 어드레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지만, 이 DHCP를 쓰면 그냥 컴퓨터를 바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랜카드를 꼽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선 API 같은 걸 연결했을 때 바로 주소를 연결을 우리가 할당을 받는데, 이게 바로 DH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DHCP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상에는 이 주소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체계 보통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죠. 그래서 IP 어드레스 버전 4나 아니면 IP 어드레스 버전 6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운영체계에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가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문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뭐 www. 여러분 세종 사이버 SCJU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문자로 숫자를 1대1로 매핑해 놓은 게 기본적인 도메인 네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에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48비트로 고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주소이죠. 그래서 이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이 서버나 호스트의 위치, 그래서 IP 주소와 이 맥 어드레스를 1대1로 매핑시키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특히 TCP/IP 개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딱 이거 첫 번째, 보통 두 번째 장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아는 문제이고요. 네트워크를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뭐지? IGMP, ICP, TCP, ARP가 있는데 뭘까 고민하는데, 아시는 분은 그렇죠, A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RP는 주소 결정 프로토콜, 네트워크상에서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1대1로 매핑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뭐 203.248.0.1이라고 입력을 하면, 실제 컴퓨터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전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드에서 뭔가 동작하게 되죠. 이러한 네트워크 카드는 IP 주소를 모릅니다. 뭘만 알아요? 저 맥 어드레스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변환을 해야지만 쟤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중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조금 알고 있으셔야 우리가 뭐 여러분들 정보 처리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인베디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토콜 나왔는데 또 한 번 또 봐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 ARP 주소 결정 프로토콜. 그 네트워크상의 IP 주소를 물리적인 네트워크 주소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ARP인데, 이게 네트워크, 랜카드의 맥 어드레스와 운영체계 IP 주소를 매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CP, 얘는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데, 두 개의 호스트를 연결할 때 데이터 스트림을 교환해 주기 위한 프로토콜인데, 우리가 TCP/IP, 여기서 기본적인 TCP/IP인데 TC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GRP,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그래서 거리와 방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로를 결정한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이용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뭘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경부고속도 타고 대구로 갔다가 부산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함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도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막힐 수도 있고, 공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낮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이 낮 시간은 막히죠. 그렇죠? 조금 돌아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거리와 방향이라고 하는, 벡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빨리 가도록 만들어주는 프로토콜, 이 IG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캐시 프로토콜, 이 캐시를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객체 프로토콜인데, 이 TCP/IP는 우리가 하나의 프로토콜이 아니라 수백 개의 프로토콜이 모아져 있는 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우리가 TCP/IP 프로토콜 슈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 일단은 봤고요. 우리가 42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이나 메모리를 가상 프로세스 공간에 대응을 해서 메모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에 이용하는 함수는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프로세스들이 가상의 프로세스 공간에 대응해서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다. 공유 메모리와 관련된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유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예전 버전, 우리가 시스템5에서 제공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식스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는데, 뭐 요것만 하시면 일단 정답은 2번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특정한 공간 파일로 매핑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 간에 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단 MMAP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것들 한번 봐보면, 멜록은 프로세스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C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DUP는 duplication, 뭔가를 복사하는데, 뭘 복사하느냐? 여기에 지정된 파일 스프를 복사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는 두 개의 프로세스 간의 파이프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두 개의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보통 파이프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인 파이프는 여러분들 물을 흘릴 때 양방에 흐르지 않죠. 상수도 하수도가 있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프로세스 사이에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두 개의 파이프,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일단 우리가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파이프가 되는데,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램을 공부하셨으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을 침입하지 않도록 메모리 관리 기법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일단 메모리 관리 기법, 페이징, 뭐예요? 여러분들 스와핑, 쉐어드 메모리, 메모리 관리 기법, 콜렉팅 아니죠? 이 정답은 콜렉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렉팅이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 우리를 수집하는 걸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C나 C++를 보면 메모리를 얼록하시고 나서 메모리를 프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쓰레기가 되죠. 왜냐면 우리가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사용하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안 버리면 이러한 쓰레기를 모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콜렉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침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콜렉팅이 되는데, 얘를 가베지 콜렉팅,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쓰레기 수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러한 것들은 쓰레기 수집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 메모리는 컴퓨터 환경 내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사이의 메모리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 아까 MMAP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와핑, 이 두 개의 변수값을 교환하거나 이 프로세스의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 저장 매치에 있는 거를 임시로 내려놓고 메모리, 그러니까 어디로 하드디스크로 내려놓고 사용하는 게 요 스와핑이고, 그 다음에 페이징은 우리가 이 공간을 특정한 어떤 크기대로 나눠서 일단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4번 문제는 일단 포식 스타일의 공유 메모리 AP에 대한 설명으로 쓰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SAM 오픈, 클로우즈, MMAP, 언델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쉐어드 메모리 오픈, 포식스 공유 메모리를 상당히 오픈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클로우즈, 오픈하면 닫아야겠죠. 닫는다. 아까 MMAP 맞다 그랬죠. 그러면 삭제하는 거는 언델이 아니라 다른 명령을 사용을 했죠. 어떤 명령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언링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MM 오픈은 공유 메모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MMAP로 객체를
일단은 사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SMM, SHMM, 언링크를 이용해서 여기서만 오픈한 거를 우리가 닫거나 아니면 공유가 끝난 거를 메모리를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5문제 문제는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리눅스 커널과 시스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를 보면 시스템 커널 호출 시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별개의 메모리를 할당해야 한다. 두 번째, 커널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시스템 콜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콜이 호출이 되면 커널 모드에서 사용자 모드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시스템 콜은 사용자 프로그램이 커널에 진입하기 위한 창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커널에 뭔가를 실행할 때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2번, 4번은 맞는 거고요. 시스템 호출 시에 사용자 프로그램은 별도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 된다. 왜요? 데이터를 커널에 실행하면 그걸 갖고 우리가 뭔가 수행한 결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콜을 호출하면 커널 모드의 사용자 모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커널에 실행되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게 다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의 중요한 장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중요한 장치를 적간지 못하도록 두 가지 모드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용자는 유저 모드 선택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시스템 콜을 사용하게 되면 커널이 사용하는 커널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커널에서는 커널 모드로 실행되니까 조금 더 이 특권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보안을 위해서 커널 모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문제는 Pthread 뮤텍스의 4가지 유형 중에 중복 잠금, 소유권 없는 잠금 해제 시도, 열린 뮤텍스에 대한 잠금 해제 시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그 행동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디폴트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 노멀, 디폴트, 에러 체크, 뭐 리커시브가 있게 되는데 일단 뮤텍스 유형이 뭐 pthread 뮤텍스 디폴트인 경우에 Pthread 뮤텍스를 락의 동작에 대해서 뭐 유형을 대응하지 않게 되면 뭐 규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디폴트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뮤텍스의 유형을 보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은 뭐 경고성, 교착 상태, 오류 반응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에러 체크는 뭐 어느 한쪽, 그 다음에 디폴트는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동작 유형을 우리가 디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7번 문제는 리눅스의 XSI 공유 메모리, 시스템5 공유 메모리. 그래서 얘는 예전에 사용했던 어떤 공유 메모리에서 우리가 뭐 새로이 만들어진 PICID, PIC. 그래서 우리가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D.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쉐어드 메모리나 이런 쪽에서 이러한 공유 메모리를 구분하기 위한 ID를 의미하게 되는데 일단은 얘를 반환 함수는 무엇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래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단 get를 하면 get은 뭐예요?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얻을 때 반환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로 전달된 키를 집어넣게 되면 이 키에 대해서 공유 메모리를 얻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를 반환하게 되는데 각각의 함수를 보면 일단 먼저 이 쉐어드 메모리 get 함수를 이용해서 인재로 전달된 키를 이용해 가지고 공유 메모리를 넣고 이 공유 메모리에 대한 아이디를 받은 후에 이러한 공유 메모리를 이용해서 이 메모리를 현재 내 프로세스에 붙이거나 어태치하거나 아니면 띄거나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작을 위해서 컨트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컨트롤에서는 이 RM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를 삭제하는 어떤 이러한 제어 조건을 하게 되게 되는데 예전에 시스템5 쪽에서 사용했던 공유 메모리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포식스 기반과 시스템5 기반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차이점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래서 라운드 로빈 스케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운드 로빈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돌아갈 때 라운드 로빈 계속 뭔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간 분할의 크기가 커지면 펄스 컴펄스 서브 먼저 오늘을 먼저 처리해 준 거가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시간 할당량이 초과되면 인터럽트를 시킨다. 비선저명 기법이다. 시간 할당량이 너무 작게 되면 오버헤드가 커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선저명 기법이죠. 그래서 라운드 로빈 스케줄은 시분할 시스템에 의해 설계된 기법인데 우리가 어떤 프로세서를 아주 짧은 단위로 나누고 얘를 메모리 CPU에 할당을 할 때 뭐 1번, 2번, 3번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CPU 넣게 되면 아주 짧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얘가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야 되는데 이런 시분할 시스템에서 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점형 스케줄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순서대로 시간 단위로 CPU를 접근하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커지면 그러니까 앞에가 어떻게 돼요? 너무 그 1분에 하나씩 뭐 이렇게 나눠 처리하면 얘가 먼저 온 애를 먼저 처리해 주는 거 속도가 비싸게 되죠. 그 다음에 시간 할당량.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실행을 하는데 일단 요만큼 실행되고 나면 다음 거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인터럽트 시켜서 다음으로 얼른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작으면 뭐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그만두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두고 그러면 일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면 오버헤드가 커지게 되는데 뭐 이러한 우리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스케줄링과 관련된 것들 당연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뭐 라운드 로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거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일단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노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리눅스에서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관리할 때 아이노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파일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지만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뭐만 사용해요? 숫자만 이용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사용하는 파일명을 컴퓨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로 매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이노드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할당해서 관리하는 것은 리눅스 커널 기본 구조의 무엇인가? 그래서 방금 제가 파일이라고 말을 했네요.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노드는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어떤 소유권, 데이터의 물리적 주소, 링크, 파일의 타입 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구조체인데 파일과 관련해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그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시험 문제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50번 문제는 가상 메모리에서 우리가 주기억 장치로 페이지를 옮겨 넣을 때 주소를 고정해 줘야 되는 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뭘까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그쵸? 뭔가 이렇게 나오죠. 매핑. 뭐요? 얘랑 매핑해야겠죠. 그래서 메모리 매핑은 디스크에 있는 파일의 일부분을 특정 주소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핑해주는 거를 매핑이라고 하는데 매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용어들만 아시면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1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주기억장치의 관리 전략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보면 뭐요? 패치 가지고 오는 거, 오버레이 덮어쓰는 거, 리플레이스먼트 뭐 배치하는 거, 리플레이스먼트 대치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쵸? 오버레이 뭘 덮었을까요? 그래서 뭔가 가지고 와서 배치하고 그 다음 교체해야겠죠. 그렇죠? 이러한 전략들이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의 일단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반입 전략, 이 프로그램이나 참조 데이터에서 보조 기억 장치에서 언제 주기억 장치로 갖고 올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왜요? 속도의 차이가 있죠. 주기억 장치는 빠른데 보조 기억 장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마다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뭔가 CPU가 언제 일이 끝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기다리지 않게 하려면 조금 한가할 때 너보고 갖고 오라고 하든지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얘를 언제 가지고 올 것이냐. 그 다음에 배치 전략. 이 프로그램에서 일단은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어디에다 배치할 것이냐. 왜요? 이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메모리가 있으면 메모리가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지만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면 비어있는 메모리가 생기는데 여기에 딱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딱 안 맞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비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메모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최초 적합.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다가 여기 정도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최초 적합. 얘는 순차적으로 비교하는데 일단 전체를 안 보니까 속도는 빠르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뭐예요? 속도는 빠르지만 그렇죠. 정확하게 더 정확한 공간, 그러니까 딱 맞는 공간이 아니라 맞는 공간, 좀 비어도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메모리 파편화가 발생하겠죠. 최적 적합, 전부를 뒤져서 뭐예요? 안전이 크게 맞는데 딱 배치를 하는데 얘는 좋은 점은 뭐예요? 메모리에 남는 건 없는데 부족한 건 이런 건 안 생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취약 적합, 일단은 크기가 맞는 것 중에 일단은 뭐 아무 데나 큰 게 집어넣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제일 안 좋죠. 그죠? 근데 속도와 우리가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중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얘를 하드디스크로 내려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 메모리를 접근하실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스레드, 포식스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프로를 동시에 실행을 할 때 스레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데 유닉스에서는 P스레드라고 하는 API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함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반드시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Pthread create 뭔가 스레드를 생성한다. 영어상으로 맞죠. 그 다음에 detach, attach, detach 뭔가 띄었다 붙였다 한다는데 감시한다 뭐 아닌 것 같고요. join 스레드를 병합한다. join이 그런 거고요. cancel 취소한다. 영어만 봐도 그냥 뭐예요? 그렇죠. 감시한다. 뭐 안 맞죠? 그래서 얘는 프로세스를 메인 프로세스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합병하고 분리하고 합병하고 분리하고 분리할 때 뒤치치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thread API를 보면 상당히 많은 API를 제공합니다. 스레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합병하거나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종료를 시키거나 아니면 현재 메모리 관리 같은 걸 위해서 뭐 우리가 뭐 푸시를 하거나 뭐 클린업하기 위해서 팝을 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식별자를 반환하는 뭐 이런 게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러한 API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P 버전 4가 있고 IP 버전 6가 있는데 우리가 IP 버전 4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203. 뭐 123. 뭐 33, 뭐 그 다음에 101. 뭐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메모리 주소는 우리가 30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기상으로는 메모리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를 조금, 아니 메모리다. 이 기기 IP 주소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IP 주소를 많이 늘려가지고 128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여러 개의 장치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게 IP 버전 4인데 기본적으로 메모리 주소가 30비트에서 128비트라고 했는데 여기 벌써 나왔네요. 틀린 거. 그 다음에 프로토콜 확장화를 허용해서 설계되어 있고요. 자동인식 기능이 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안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128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아주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점수를 드리기 위한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IP 버전 6는 기존의 30비트, IP 버전 4의 주소가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됐는데 128비트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소를 저장할 때 기본적인 IP 버전 4는 점점점인데 얘는 콜론을 이용해서 16진수, 16진수, 16진수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앞에 128비트, 64비트는 네트워크이고 뒤에는 호스트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54번째 문제는 HRN 스케줄링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HRN 스케줄링이 뭔지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정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식은 이렇게 되는데 대기 시간이 아니라 서비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RN은 하이에스트 가장 높은 반응 시간을 일단 먼저 한다는 의미인데 수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를 무한 대기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순위는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내 서비스 시간으로 큰 순서대로 일단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긴 작업 시간과 작업 시간에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되고 일단 쇼티스트 잡퍼스트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고 비선제 및 스케줄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케줄링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케줄링 기법은 또 별도로 또 공부를 또 하셔야겠죠. 그 다음 55번째 문제는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자원에 대해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커널 동기화 메소드의 연상 기능이 있는 건 무엇이냐? 이거 딱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뭐예요? 동기화하면 요거죠. 그렇죠? 뮤텍스 아니면 세마포인데 뮤텍스는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연산, P연산, V연산, 세마포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정답은 딱 요것만 알면 우리가 1번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세마포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 사용할 때 이 공유 변수를 저장하는데 이 변수는 보통 억세스를 할 수가 없고 P하고 V연산을 통해서만 조작을 하게 되는데 뮤텍스는 우리가 뮤텍스를 락, 언락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접근하게 되고요. 조건 변수는 변수를 설정을 하는 거고 플래그도 플래그 값을 이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요 메소드, 연산을 함수를 이용하는 거는 세마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세마포는 기본적인
우리가 HSDX라고 하는 구한 알고리즘인데, 두 개의 원자적 함수를 인해서 조작하는 정수형 변수인데, P 현상과 V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 내에서 이런 거를 조작하는 방법들, 특히 뮤텍스 세마포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은 시간적 구역성에 대해서, 구역성이 여러분들 지역적 구역성, 시간적 구역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일단 시간적 구역성에 있는 것은 얘가 아닌 것은 루프, 여러 개 반복되죠? 서브루틴, 함수 불어주는 거고요. 순차적인 실행 코드, 스택이 나오게 되는데, 정답은 일단 순차적 코드의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역성은 루프, 스택, 부 프로그램, 카운팅, 집계 등에 사용하는 변수,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구역성에는 시간의 구역성과 공간의 구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테트리스 같은 경우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뭔가 공간의 구역성도 있지만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몇 초 안에 끝내지 못하면 또 이렇게 죽는 게임 같은 거 들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시간의 구역성이죠. 그래서 일단 시간의 구역성이 뭐냐?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직접적으로 억세하는 시간. 그게 뭐냐면 한쪽만 계속 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노트 같은 거 보면 한쪽만 시감하고 나머지 이렇게 특히 영어책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 올해 영어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서 앞쪽만 시감하고 뒤에는 하얀. 보통 이런 우리가 집중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루프를 하게 되면 전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돼요? 루프 있는 부분만 집중하겠죠? 그 다음에 스택도 마찬가지고요. 스택 어떻게 돼요? 보통 넣었다 뺐다 하는데 아래쪽에 많이, 위쪽에 많이 집중할 거고요. 함수도 마찬가지고, 카운팅도 변수, 한쪽 변수만 계속 쓰겠죠? 그 다음에 집계 같은 걸 할 때 저장되는 변수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억세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게 시간의 우리가 이제 구역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커널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리눅스 커널. 리눅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커널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운영체계를 알면 여러분들이 운영체계와 관련된 내용들. 일단 운영체계 뭐예요? 프로세스 생성 종료 이런 거 하죠. 그렇죠? 사용자 프로세스 시스템 호출을 수행한다. 그리고 메모리 할당 및 가상 공간 관리한다. 이런 것들 하죠. 뭐예요? 라이브러리 함수를 생성한다. 라이브러리 함수 누가 생성해요? 커널이요? 아니죠. 누가요? 그렇죠? 뭐요?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우리가 개발 환경을 가지고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C나 C++에서 이 자주 사용되는 어떤 루틴들을 하나로 뭉쳐 놓은 것을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성은 개발 환경을 위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커널은 컴퓨터 운영체계 내 핵심이 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운영체계 그 가장 중심적인 것을 커널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커널은 운영체계의 기능이죠. 어떤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실행하고 관리하고 CPU 스케줄링을 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이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스케줄링이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의 통신들, 그 다음에 메모리, I/O 디바이스 관리,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다 뭐예요? 운영체계의 핵심적인 기능, 바로 커널의 역할, 운영체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을 우리가 운영체계라고 그대로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8번 문제는 교착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교착상태. 교착상태는 뭐냐? A하고 B가 있는데 A는 B가 끝나야 A가 끝날 수 있고요. B는 A가 끝나야 끝날 수 있죠. 그럼 둘 다 어떻게 돼요? 서로 먼저 어떤 놈이 먼저 끝난지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안 끝나겠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교착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서가 자신이 사용할 자료를 모두 한순간에 요청을 하는데 뭐예요? 이 자원을 요청을 하는데 나도 받고 싶고 얘도 받고 싶고 다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한 놈한테 먼저 돌려서 쓰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면 뭐예요? 장난감을 애들 인원수대로 사줘야지 하나 갖고 이렇게 돌려 쓰라고 하면 안 되죠. 나이를 좀 애들이 좀 나이가 있으면 너 1시간 갖고 너 1시간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애들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만 갖고 자기들이 갖고 논다고 싸우는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교착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애도 못 갖고 놀다가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것이냐가 나오게 되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이때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 예방으로 얘는 뭐냐? 점유대기를 하는 거죠. 이 홀드 앤 웨이트는 프로세스가 할당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차 상태를 우리가 상태 4가지 있고 상호 배제, 이 프로세스가 필요하는 자원에 대해서 베타적인 통지권을 요구하는 게 상호 배제이고 점유대기, 이 프로세스가 할당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기다린다. 나는 이미 갖고 있는데 또 갖고 싶은 거죠. A랑 똑같고요. 비선점, 그래서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의 사용을 끝날 때까지 그 자원을 빼앗을 수 없는 게 비선점이고 순환대기, 각 프로세스들은 순환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에 요구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번 문제는 OSI7 레이어. 드디어 또 네트워크가 나왔네요. 이 네트워크에서 계층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 이 네트워크 계층은 IP가 되겠습니다. 뭐요? FTP, 어플리케이션, 텔넷 어플리케이션, FDDI 뭐 이건 아니고 IP가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IP와 같은 레이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OSI7 레이어를 보시면 뭐 우리가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가 TCP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가 트랜스포트 네트워크가 IP 계층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하고 피지컬이 네트워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OSI7 레이어와 TCPI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 번 정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은 우리가 또 네트워크이네요. RFC 1058 인터넷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그러니까 R이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겠죠. RIP가 되겠습니다. 딱 보면 그래서 RIP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라우터들끼리 어떻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죠. 뭐예요? 아 지금 가는 길정이 고장났어. 아니면 지금 뭐 이게 이쪽은 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라우터들끼리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RIP가 바로 이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프로토콜, 라우팅 정보 프로토콜인데 기본적으로 라우터들 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교환함으로써 기본적인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가도록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인베디드 플랫폼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이제 3가지를 한번 봤는데 드디어 마지막 한 가지 나왔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필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